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그냥 무심코 쓴 댓글 하나, 게시물 하나가 내 인생을 확 바꿔놓을 수도 있다면 좀 믿기 어려우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표현이 가져올 수 있는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들, 그리고 특히 최근 한국에서 이 관련 법적 책임이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저희가 익명의 제보자 김민수 씨라고 할게요. 이분이 직접 겪으신 실제 사례가 있고요. 또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침 변화, 그리고 변호사님의 분석 자료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까요? 먼저 그 30대 직장인 김민수 씨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평범한 분이셨는데 아파트 주차 문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주민하고 좀 논쟁이 붙으셨나 봐요. 근데 이게 술김에 감정이 좀 격해지셨는지 그만 선을 넘어버린 거죠. 아, 술김에요? 네, 특정 주민 A씨 실명을 딱 거론하면서 관리비 안 냈다, 심지어 사기꾼이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막 댓글로 다신 거예요. 실명까지요? 어휴.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날에는 그분 차량 번호판 사진이랑 집 위치를 좀 짐작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것까지 개인 SNS에 또 올리면서 계속 비방을 한 거죠. 와, 이거는 좀 심각한데요? 주변에서 말렸다고 해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본인은 에이, 댓글 좀 썼다고 설마 고소까지 하겠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 가볍게 여겼던 생각이 결국은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힌 거죠. 불과 한 달 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온 거죠. 여기에 대한 처벌 기준을 아주 크게 강화했습니다. 구형 기준, 그러니까 검찰이 재판에서 이 정도 벌을 내려달라 요구하는 기준의 하한선 자체가 200만 원이 높아졌고요. 200만 원이나요? 기본선이? 네, 기본이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300까지 형량을 더 높여서 구형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벌금 얼마 더 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거짓말이나 비방 이런 걸 더 이상 그냥 가볍게 보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 벌금형보다는 정식 재판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요. 만약 이게 상습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좀 크다 싶으면 구속수사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까지도요? 와... 네, 송명호 변호사님 분석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허위 정보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사회 시스템이 이걸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어떤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네, 그 피해의 심각성을 이제 제대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변화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자료 보니까 심지어 범죄로 얻은 수익까지 추적한다고요? 네, 그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게시물, 비방글 같은 걸로 조회수를 올려서 광고 수익 같은 걸 얻었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게시 시점이랑 계좌 흐름 같은 걸 다 분석해서 그 수액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적해서 몰수하거나 환수 조치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야, 정말 철저하게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수사가 훨씬 더 면밀해질 거라는 예고입니다. 송명호 변호사님도 그러셨죠? 그냥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도 이게 막 반복되거나 거기다 허위 사실까지 섞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특히 온라인은 순식간에 퍼지니까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검찰 구형량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 법원의 선고 형량도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